선거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번 대선 때 바람이 불었어요.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바람을 누가 껐냐? 민주당 내 해미, 정춘숙 같은 년들이 그 바람을 꺼트린 거예요. 그 바람만 꺼트리지 않았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됐습니다. 3프로TV에 나가는 좋은 선택을 했고 윤석열이 그걸 따라 나와주는 최악의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거의 게임이 끝났단 말이죠. 3프로TV에서 대형 홈런을 쳤어. 그 다음에 탈모약, 건강보험 이 공약을 딱 냈는데 이게 빵 터져버렸어요. 연타석 말로 홈런이 터진 거예요. 그랬는데 닷페이스에 출연하면서 그 바람이 꺼져버렸어요. 그런 짓만 안 했어도 되는 거였다니까요. 바람 타고 쭉 갔어요. 그러면 윤석열의 왕짠이 무식함이 이런 게 더 부각이 됐을 텐데 커뮤니티에서 그 극우 커뮤니티 펜코, 엠팍 이런 데서 총통 밈이 막 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는 바람은 꺼트릴 수가 없었어. 그걸 민주당 내 페미 세력이 꺼트렸어요. 그리고 그걸 받은 것도 이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닷페이스 출연 전에 한번 페미 채널에 출연하려고 했었어요. 그거 막았다고요. 그 다음에 닷페이스에 또 출연을 결정했어요. 2번이나 이재명 후보는 페미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한 번은 주변 반대가 너무 심해서 좌절됐고 닷페이스 출연은 스케줄을 숨겨서 가능해졌어요. 전날 이재명 후보의 스케줄에 닷페이스 전에 페미 채널 출연은 떠 있어서 그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해서 막았고 닷페이스에는 그날 스케줄에 없었어요. 스케줄표에. 그래서 닷페이스에 출연하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당일날 그게 알려지고 나서 난리가 났지만 이미 늦었죠. 이재명 대표도 진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모두를 아우른다? 안 돼요. 모두를 아우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페미의 정체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당시 이재명 후보는요. 페미들이 개딸들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대통령 못 됩니다. 다시 한번 페미 선택하면 대통령 못 됩니다. 주변에서 말렸는데 닷페이스 출연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주변에서 너무너무 말리더라. 그런데도 자기는 그걸 선택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지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일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페미 채널에 출연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제일 불안해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페미를 끌어안는 순간 백약이 무효해요. 절대 못 이긴답니다. 저는 페미를 끌어안는 순간 절대 못 이깁니다. 페미를 혐오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페미는 표가 안 돼요. 돈도 안 되고 표도 안 돼. 정의당 보세요. 증명했잖아. 페미 정당으로 바뀌고 나서 돈도 없고 표도 없어. 그렇게 정의당이 나왔는데 페미를 또 페미랑 손을 잡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서워. 페미는 여자 일배예요. 여자 일배. 우리나라의 페미는 여자 일배입니다. 일배랑 손잡고 정치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페미 세력들, 나서는 페미들, 내가 페미라고 주장하는 애들, 걔네들이 다 여자 일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페미랑 다르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 페미니즘, 이재명이 내가 페미니스트다. 이재명도 페미니즘 지지한다라고 할걸요? 그 나이 때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과 대한민국의 이 꼴페미 일배, 여자 일배들은 전혀 달라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닌데 그 나이 때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이재명의 유일한 약점이 저는 페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성 인권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페미는 여자 일배화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활동하는 여자애들 전부 다 여자 일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그런 정상적인 여성들은요. 나서서 활동하지 않아요. 여성계 이런 활동을 안 합니다. 제발 페미랑은 손절해야 된다. 그들은 여자 일배라는 걸 알아야 된다. 제일 불안 요소는 그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는 페미니스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을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윤석열한테 페미니스트냐고 물어보면 자기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이게 페미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점이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게 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모범 답안을 지금 알려드릴 수 있어요. 페미니스트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대동세상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본인이 얘기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 대동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재명이 생각하는, 문재인이 생각하는 페미 정신이에요. 그게 페미 정신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에서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대동세상 아닙니까? 모두가 동등한. 분명히 누군가가 함정을 파놓고 페미냐라고 물어볼 거라고요. 페미니스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저는 대동세상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딱 끝나. 누군가가 이재명 최측근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고 말하는 순간 함정에 걸려들어서 자빠지고 까지고 피가 철철 나게 된다고요. 절대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대동세상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페미니스트예요. 진짜 페미니스트죠. 모두가 동등한 세상. 이것만큼 페미니즘을 잘 설명한 게 있나요? 페미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쓰게끔 유도하는 인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페미라는 단어 대신 대동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이재명이 꿈꾸는 억강부약 대동세상. 대동세상을 강조하면 여성들도 반박 못해. 이 꼴페이년들도 반박 못한다고. 대동세상이 페미니즘 아니야? 그럼 뭐야? 니들이 얘기하는 게 다 같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자 아니야? 대동세상이 니들이 얘기하는 페미니즘이 아니니? 그럼 뭐니? 다시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 대동세상 말고 페미 아니냐고요? 라고 자꾸 물어보면 그럼 니들이 생각하는 페미는 뭔데? 대동세상하고 다른 거야? 역으로 물어볼 수 있겠지. 대동세상하고 페미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년들은 다 여자 일배들이지. 대동세상이 페미니즘이어야 하는 거예요. 맞죠? 이재명은 대동세상을 너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오히려 역으로 함정을 팔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최측근에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이 모범 답안을 이재명 대표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세상이 알고 있는 페미니즘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동세상이면 페미니즘 설명은 끝나는 거예요. 이재명에게는 페미니즘에 반박할 좋은 무기가 있어. 대동세상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꼭 이렇게 페미 문제를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도 모두 끝났습니다. 한 해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해는 2022년도는 노딱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네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채널이 많이 죽고 나니까 노딱이 안 붙기 시작합니다. 미안하죠. 저는 이제 편집해서 라이브로 좀 바꿨는데 라이브도 나름대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같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위로받거든요. 뭐 화를 내기도 하고 하지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위로가 되니까 유가족들이 모이고 싶은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위로가 많이 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서로 기대면서 버텨봅시다. 서로 기대면서 버티다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날 올 거고 그때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